지난 토요일 이준석이가 부산에서 이현주 의원과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지만은 이준석은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말하며 The real patient is in 서울이라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을 넘으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자, 그동안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비윤조차도 저렇게까지 하느냐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윤석열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이준석도 환자로 보인다.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도 일부러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본인은 춘천 출신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 우기는데 그 앞에다 대고 아주 노골적으로 너 저 미국 사람 린턴이 나한테까지 와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비유는 부산까지 갔으면 나름 성의를 보이는 척 해야지 이준석이가 죄를 저렇게 부리고 모진 말을 하는 것이 옳냐. 당 밖에서도 지금 이준석이가 일부러 영어로 말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준석 스스로도 비정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자, 인요한 또한 부산에 갔다 온 뒤에 마음이 지치고 상처를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요한과 대통령을 면전에서 모욕한 행국이다. 자,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철부지 같다고 비난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자,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리면 보수가 공멸할 수 있으니 그래도 화해 제스처는 해야 되겠다, 요렇게 지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포함되겠지만 내 바른 취지는 인요한에게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패배는 윤 중심의 국정 운영과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원인이다.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이준석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간 인요한 외면은 이준석 차라리 탈당해라.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이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미국인이고 의사지 한국의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놓고 말한 것이다. 진짜 환자는 윤석열이 아니냐. 자,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한 행보가 좀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인내를 했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려서 비례대표로 이제 전국구로 입성을 하려고 한다. 3% 이상 받으면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여당 승리보다 지 건배지가 더 중요하면 차라리 빨리 탈당을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이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언론은 탈당 후 신당 이준석이 구태 같은 청년 정치의 결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30대로 당 대표가 되었을 때 낡은 정치를 바꾸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봤고, 그가 내세운 청년 정치가 고질적인 보수 진보 대립 586 정치를 깨줄 거라 기대했고 이준석 현상이라 불렀는데, 지자체 선거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됐지만은 이준석이가 극단적 내분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해간 현상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저는 당의 무한한 주인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2021년 당 대표가 됐을 때 말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자문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외치면서 지난번에 김종인을 인요한이가 만나자고 한 날 김종인을 만났죠. 그래서 이준석은 유승민하고도 관계없이 자기가 당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 토크쇼 도중에 이노베이션 혁신보다는 레볼루션 혁명이 나을 것 같다. 혁명을 일부가 되라. 혁신이라 말로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자, 이준석이가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을 깨려고 하겠죠. 야당인 비명계까지 접촉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갖다가 지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비명계까지 포함한다면서 이제 민주당까지 자기가 일부를 해서 신당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저는 좀 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혁신위의 권고를 다 깔아 뭉개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혁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진윤들이 영남 지역 중진들이 전부 서울에 출마하라, 험지에 출마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구속시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혁신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등이 희생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자기들 내부의 이야기고, 저는 이준석에게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창당을 해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것이 한국의 구태 정치를 일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가기 위한 바람, 즉 세대 교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준석은 단지 세대의 상징이라는 말 외에 그가 9세대, 지금 50대, 60대 세대와 20, 30, 40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이 뭔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정치는 현상만 있고 실제 내용 컨텐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반기득권을 말했습니까? 그는 개혁으로 안 된다고 혁명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혁명 20일에는 혁명 20일 만에 혁명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자,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준석의 어떤 반기득권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이준석은 카카오에 대한 윤석열의 압박에조차도 반대하고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어요. 자, 이준석은 코인에서 돈 따서 선거 몇 번 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지금 현 시대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는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마치 존재하는 것이냐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반기득권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득권 내부에서 세대 교체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준석에는 그가 세대에 걸맞는 반기득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반기득권의 새로운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기득권적 사고를 가지고 나이만 젊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반드시 정당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명 20일이 이준석이 말하는 개혁이 아닌 혁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젊은 애 늙은이들로 간판 바꾸는, 얼굴만 젊었지 생각은 60대 70대와 똑같은 고루한 젊은 애들로 지금 바꾸는 그런 이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을 시키겠어요. 이준석의 정당의 혁명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뭐 혁명이니 뭐 세대 교체의 상징이니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번에 정당 만들어서 반드시 선거 나오기 바랍니다. 앞놈 한번 봅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하고
두고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